안녕하십니까. 생초보셀러 탈출기의 프로듀 윤정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이랑 유튜브 통해서 방송 중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방송 중에 채팅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쇼핑의 그 순위, 네이버 랭킹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 상품 등록할 때 그 제목과 상품명, 그러니까 상품명과 태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면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출할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잠시만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이버 랭킹 보시면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가 있습니다. 적합도 지수는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의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인기도, 인기도 지수는 판매 실적, 클릭수,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 이렇게 있고, 신뢰도는 페널티랑 상품명 SEO 스코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판매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판매 실적을, 물론, 내가 내 제품 구매해서 판매 실적을 늘릴 수 있겠고,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상품 클릭수를 늘릴 수가 있겠고, 내가 내 상품 구매하면서 구매평 늘릴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뷰징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상위에 노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상위 노출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적합도 지수입니다. 적합도 지수. 이 적합도 지수는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도 있겠고, 태그도 있겠고, 카테고리도 있겠고, 다양하죠. 메타 디스크립션도 있고, 검색 설정에 있는 태그, 페이지 타이틀, 이런 것도 있고, 상품 정보, 상품 속성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일단 상품명이랑 태그를 가지고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인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타겟 키워드를 발굴해 보았어요. 타겟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레이어드 속치마라고 검색을 했고, 이렇게 레이어드 속치마라고 검색하는 검색 유저가 대략 한 달에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레이어드 속치마를 검색을 하면 내 제품이 광고를 제외한 상위에 노출, 지금 제가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쇼핑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레이어드 속치마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 이 키워드를 이제 타깃 키워드라고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도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속치마를 했든 화이트 속치마를 듣든 어떤 키워드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속치마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다양한 키워드를 어떤 거를 치더라도 모든 키워드에 다 상위 노출하기에는 그 초보에겐 좀 어렵죠.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지수들이 쌓여야 가능하겠지만,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키워드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특정 키워드, 이 타겟 키워드만큼만은 내 제품에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이제 전략이겠죠.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타겟 키워드 찾는 방법, 어떤 키워드를 타겟 키워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적합도를 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상품 등록을 할 때 이 상품명을
상품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타겟 키워드를 레이어드 속치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품명을 레이어드 속치마 일단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검색어는 레이어드 속치마이고 상품명도 레이어드 속치마입니다. 그러면은 정확도는 100%죠. 이해가 가시나요? 검색어를 레이어드 속치마라고 검색을 한 유저가 있는데 상품 제목, 상품명 자체가 레이어드 속치마입니다. 그럼 100%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적합도가 높아집니다. 적합도가 높아지면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어드 속치마 이렇게만 치면 다른 상품이랑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내 제품의 내 제품만을 알 수 있는 어떤 명칭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모델명을 쓴다든지 좀 더 살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도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에 보면 쇼핑의 검색 노출이 잘 되려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죠.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 쭉 나오고 뭐 가이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상품명이 중복되는 단어나 불필요한 꾸밈말 없이 꼭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기재한 상품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정확도가 더 검색 키워드에 맞는 정확도가 높은 상품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간결하게 타겟 키워드를 맨 앞에 두든지 아니면 맨 뒤에 두든지 해서 모델명 뭐뭐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간결하게 해서 상품명을 정하는 겁니다. 뭐 안 좋은 예나 뭐 좋은 예에 대해서는 이 노출 잘하려면 하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FAQ가 있으니까 여기 적합도 보시면 좋은 정보들 어떻게 하면은 상품명이 좋은지에 대해서 뭐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명, 오늘 전략은 상품명이랑 태그라고 했어요. 태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그는 검색 설정에 나오는 이 태그가 되는데 이 태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교육을 많이 다녀봤어요. 뭐 네이버 쇼핑 파트너 스퀘어도 가보고 뭐 지자체에서 뭐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강사마다 다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강사는 태그를 하나만 올려라. 또 어떤 강사는 태그를 꽉 채울 수 있는 게 10개가 최대니까 10개를 다 채워라. 또 어떤 강사는 7, 8개가 해보니까 7, 8개가 가장 적합하더라. 뭐 등등등 얘기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거는 네이버 쪽에서 알겠죠. 네이버 로직, 알고리즘을 짜는 관계자들이 뭐 정확하게 알겠지만 뭐 그걸 극비상이겠죠. 대외비겠죠.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생각하는 제 생각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7, 8개를 하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이거를 태그를 한 개만 쓰면 아까 상품명과 마찬가지로 태그를 한 개만 타겟 키워드 하나만 설정하면은 100% 검색하는 그 검색 키워드와 타겟 키워드로 입력한 태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 일치하니까 정확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되는 겁니다. 보다 점수가 높게 돼서 상위에 노출되겠죠. 하지만 여러 개들을 하게 되면은 정확도는 상품명처럼 좀 떨어지게 됩니다.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적합도 지수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를 해도 좋고 여러 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태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석을 한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대충 키워드 하나 입력해보고 상위에 노출된 순서대로 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 중에서 뭐 대충 골라서 구매를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제품에 대한 최저가 검색을 한번 더 해서 뭐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출 순서대로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검색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드 속치마 이렇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속치마, 뭐 화이트 레이어드 속치마 아니면 뭐 여름 속치마, 뭐 샬랄라 속치마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중에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소비자에 따라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가급적으로 태그를 적게 써서 적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제품이라면 태그를 많이 해서 적합도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 제품에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검색 노출이 잘 되게 하려면 그래서 가이드를 보시면 적합도에 태그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슈 제한에 대한 키워드 이슈, 그러니까 정유라 사태도 있었고 뭐 지금 현재 이슈에 되는 그런 태그들은 안 좋다. 그리고 상품 정보 중복,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명이 아니라 카테고리명, 그리고 브랜드명, 모델명, 뭐 이런 거, 제조사 이런 것들이랑 상품 정보랑 중복되면은 그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어뷰징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다른 브랜드 이름을 쓰거나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사의 어떤 직접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태그들은 점수가 낮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감성 태그, 뭐 앤틱 스타일이라든지 뭐 하늘 원피스라든지 뭐 발랄한 프렌치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태그들은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그는 소비자의 성향, 구매 패턴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각 지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품명과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정확한 거는 여기 아까 지금 이 보시면 나오는 이 가이드를 보시면 뭐 보다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상품명이나 태그는 간결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진다. 반대로 상품명이나 태그가 길면 길수록 적합도는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적합도는 그러니까 몇 가지 염두에 둘 게 있다면은 적합도는 상품명이랑 태그만 가지고 적합도를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 정보도 중요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테고리 선호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썼느냐에 따라서 상품 등록할 때 어떤 카테고리로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합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랑 태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테고리 선호도, 뭐 상품 속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 속성, 뭐 모델명, 제조사,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적합도에 관여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제목과 태그가 큰 지분을 좀 나름대로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적합도만 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이버 랭킹은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를 다 합한 거로 랭킹을 매기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적합도 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들을 합한 것들을 상대 상품, 다른 회사의 상품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랭킹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가급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제품을 최대한 골라서 조금이나마 어떤 실적 지수를 쌓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인기도 신뢰도 지수가 있으니까 그 지수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다른 상위 노출을 살 수 있는 다른 전략을 하는 거지, 처음에부터 너무 과도하게 노출도 안 되게끔 너무 경쟁이 심한 키워드를 찾아서 진행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서 타겟 키워드를 설정해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상품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품 등록하는 방법, 상품명을 간략하게 하는 것, 태그를 덜 쓰는 것, 이런 거는 이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와만 한정된 게 아니라 블로그도 카페도 포스트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명 대신 블로그 제목, 카페 제목, 포스트 제목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블로그나 카페도 다 태그 달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도 같은 원리라는 거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상품명은 최대한 간결하게, 태그는 소비자의 전략 패턴, 구매 패턴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적합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비교적 조금이나마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거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또 일 잘 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잘했나? 다른 질문은 없네요. 그죠? 질문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가 네이버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생초보 셀럽 탈출기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